익숙한 것과의 결별, 구본형, 시간주기, 자기를 위한 시간. 삶은 시간과의 만남이다. 삶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은 외부적으로 주어진다. 부모나 가문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복권이 팔리는 것은 아무나 당첨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첨되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다. 극히 일부만이 우연한 행복을 누린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저 여러 가능성 중에서 얻게 된 우연한 행운이다. 어쩌면 행운이라고 부르기에는 위험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부유하지만 고약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부유함이 일생 동안 보장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동안만큼은 덕을 본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그것도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그저 우연히 얻은 것은 또 우연히 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유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찰스 핸디의 헝그리 정신에 나온다. 한 부유한 영국인이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를 영국으로 초대했다. 차를 타고 자신의 소유지를 돌아다니며 그는 그곳에 있는 들과 산과 호수가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다. 그 강대하고 아름다운 산하에 감탄하며 앉아있던 초라한 아프리카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의아하다는 듯이 묻는다. 저 산이 너의 소유란 말이야? 소유한다는 것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너는 저 산을 없앨 수도 있다는 말이야? 저 산은 또 너의 아이들이 보고 즐기고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대지의 한 부분이야. 내가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 잠시 그것을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정신의 아름다움을 읽을 수 있다. 낳자마자 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의 영아 사망률은 매우 낮다. 육순 때에는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60살 정도면 아직 건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 칠순잔치를 잘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예로부터 70을 넘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요즘 남자의 평균 연령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쓴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고 숙제하느라고 언제나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커서는 직장에 묶여 있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나누어야 하는 시간에 매여 있다. 사회인으로서, 친구로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시간을 나누어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참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매우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신은 어느 회사의 영업 담당 부장이거나 혹은 의사일지도 모르고 혹은 막일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김말자의 남편이며 개똥이와 길순이의 아버지일 것이다. 아니면 홍길동의 아내이며 아버지 이동배의 둘째 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에 따라 당신의 지적 능력은 대충 평가받게 된다. 당신은 누구인가? 이력서에 써놓은 당신의 신상 명세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가? 당신은 정말 누구이며 무엇이 당신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인가? 당신이 이력서에 써놓은 학벌, 경력은 그동안 당신이 어디서 시간을 쏟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과거의 시간표이다. 말하자면 스물이 간 넘을 때까지는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고 3년은 군대에 가 있었고 또 그 후에 10년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말하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회사를 위해 10년을 써왔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를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써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쁜 사람은 바보이다. 그는 항상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하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왜 그렇게 바빴는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중요한 일은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그대로 방치하다가 잠시 숨을 길게 내쉴 때에만 생각한다. 앞만 보고 죽을 둥 살 둥 뛰다가 보면 아이들은 자라고 늘어난 체중에 귀밑머리가 하얗다. 돈은 언제나 부족하고 이루어 놓은 것은 없다. 왜 이렇게 바쁜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1997년 8월 9일 진주를 향해 내려갈 때 남쪽으로부터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생한 허리케인인데 엘니뇨 때문에 북미로 못 가고 동북아시아로 올라오는 갈 곳을 잃은 태풍이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계가 슬슬 느슨해지듯 그렇게 지구도 자기 제어력을 상실해간다. 날씨는 무덥고 아직 맑았다. 아직 태풍이 영향권 안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 열차는 올해도 달린다. 아침에 아내가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었고 대합실에서 간단히 커피 한 잔씩을 마셨다. 개표소 앞에서 손을 흔들고 헤어지면서 평소와는 다른 눈길에 읽힘이 있었다. 한 달 동안 떨어져 있는 적이 거의 없었다. 짧은 이별의 감회를 눈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진주에 거의 도착할 시간이 되었다. 진주가 눈에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이곳에 마지막 온 것이 거의 17년쯤 된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때 몇몇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어느 로터리 근처에서 맷돌에 간 콩국에 한 천을 넣은 콩국수를 거리에 쭈그리고 앉아 먹은 기억이 새롭다. 진주의 기억이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마음의 논개와 촉성루가 아니라 콩국수로 남아있다는 것이 우스웠다. 덕선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도착하여 콩물 한 사발을 마시고 버스에 몸을 실은 것은 오후 2시 30분경이었다. 하늘이 울어도 울리지 않는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마을 덕산에는 산천제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한옥이 보존되어 있다. 남명 조식이 살던 곳이다. 평생 벼슬에서 멀리 있었지만 이치만 떠들고 행함이 없던 당시의 지도자들은 감히 따를 수 없는 마음의 실행을 중하게 여긴 사람이다. 동주 이용희는 남명을 그리며 한탄했다. 정치가는 다 망해갈 때도 최상이라고 말하지만 학자는 가장 좋은 시절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다. 남명은 바로 그런 학자였다. 남명 선생이 사시던 곳이며 덕천 서원이 운치 있는 곳도 바로 이곳 덕산이다. 지리산을 오르는 산행길의 발단이 되는 중산리까지 10여 분만 더 가면 되는 곳이다. 어느 시골의 중소 마을처럼 덕산도 도로를 따라 길게 상가가 늘어서 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유전마을까지 들어오니 5시가 다 되어 온다. 내가 찾아온 그 집은 대나무 숲에 쌓여 있었다. 목사 내외와 만나 자리에 마주 앉아 있을 때 대숲 사이로 멀리 지리산 자락들이 석양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 목사는 안식교 개혁주의 목사인데 포도요법에 정통하다. 인사를 마치고 간단한 진료 후에 내게 배정된 황토방에서 짐을 풀었다. 지나간 하루가 달리는 기차처럼 주르륵 흘러간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나는 생전 처음 숟가루를 1시간 간격으로 한 숟가락씩 5번을 먹었다. 사람에게 숟가루를 퍼먹이다니 내가 이곳에 잘 온 것인가? 한 달 동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내가 찾아온 곳은 바로 이런 곳이었다. 나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하는 체중을 게으름과 무절제의 탓으로 돌렸다. 배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 몇 년은 또한 내장 속에 기름기가 짐승의 곱창처럼 뛰어가기 시작한 시기라고 매도했다. 체중을 좀 빼고 몸의 균형을 다시 잡아보고 싶었다. 마치 삶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잡아보듯이 내 일상의 한 습관을 달리 바꿔보고 싶었다. 40이 넘으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자율신경계의 미세한 난조들. 예를 들면 갑자기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든가 밤에 느닷없이 잠에서 깨어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다든가 하는 현상들도 체질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부추겼다. 이곳에서 포도만 한 번에 10알 정도씩 하루 5번 먹고 한 달을 굶고 지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려운 것은 이곳을 찾아오기로 결정하고 시간을 내는 것이다. 회사를 한 달 동안 비우지 못할 이유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내가 회사를 한 달간 비우더라도 회사에는 별일이 없다. 내가 회사에 불필요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는 회사의 근간을 다루는 사람이며 회사의 근간은 한 달 사이에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꼭 한 달일 필요는 없다. 더 길어도 좋고 더 짧아도 관계없다. 일주일이어도 무관하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시간을 낸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지 못하면 그 시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시간이 된다. 먹고 살기 위해 시간을 팔았다면 그것은 자유를 판 것이며 아무래도 훌륭한 행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의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며 도처에서 여러 겹의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일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한다. 늘 바빠야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 게으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호주의 어떤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다국적 기업에서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는 자신의 시간이라고 한다. 결혼 후 그는 아내에게 일주일 중 엿새 동안은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주일 중 24시간만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내로부터 이해받았다고 한다. 주말이 되면 그는 하루 종일 혼자 여행을 하거나 잠만 자기도 한다. 혹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책을 읽거나 호주의 그 흔한 해변가에서 종일 파도를 지켜보기도 한다. 그에게 그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때로 너무 많이 앞으로만 달려왔다고 자각하게 해주었고 아무 이유 없이 힘이 드는 때는 커다란 위안을 주었다. 아내와의 사이에 건조한 생활의 반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도 이때였고 사춘기를 맞이한 딸아이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아버지 세대의 도덕적 가치를 강요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때도 바로 이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은 모두 자기만을 위한 이 하루의 시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자기는 매우 행복하며 아내도 가정이 언제나 새로울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는 시간이라고 기뻐한다고 한다. 나는 이런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언덕에 이르러 길가에 서 있는 나무에 기대 앉아 잠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이 짧은 시간들이 먼 길을 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휴식이라고 믿고 있다. 미래로부터 현재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혀 있는 미래의 기억을 더듬어 지금 살아 숨쉬는 일상의 시간을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낼 힘과 충동 없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좋은 휴식은 좋은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순간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기 위해 쓸 수 있는 살아 숨쉬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 때 모든 순간들은 그것을 얻는 순간을 위해 기립해서 박수를 쳐야 한다. 다른 모든 시간들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들이고 참아야 하는 시간들이며 극복해야 할 어려움으로 가득 찬 시간들이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그래야 하는 일인가? 나는 인간에게 행복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구하던 것을 얻었을 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해야 한다. 또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을 써버린 사람에게는 그래야 한다. 그러나 불행한 부자는 많다. 그것도 아주 많다. 불행한, 가난한 사람만큼 많다. 모든 사람에게 돈은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서 가장 작은 고민이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부자,
방탕한 아들을 가진 갑부 아버지, 불란과 이기심과 재산의 분배에만 탐욕스러운 가족을 가진 부자가 바라는 것이 여전히 돈인지 나는 알 수 없다. 행복이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행복한 시간들의 합이다. 만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는 대체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믿어도 된다. 일상 속에서의 특별한 행복은 창의력과 상상력과 좋은 의도를 필요로 한다. 김형순 할머니는 아내의 어머니인데 나는 장모라는 말을 싫어한다. 그저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는 죽어있는 호칭이라 그런 것 같다. 는 내게 어려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요리를 잘하신다. 그녀에게 요리는 때워야 할 한 끼를 만들기 위한 귀찮은 작업이 아니다. 그녀에게 요리란 경험적 지식과 손맛 외에 상상력이 가미된 창조 행위이다. 그녀는 요리하는 순간을 즐긴다. 물론 누구누구는 무엇을 좋아하고 이 요리를 주면 그를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좋은 의도가 그 창조적 작업에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창조 행위가 아픈 고통의 순간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속은 사람들이다. 창조 행위야말로 가장 즐거운 순간이다. 하나님도 천지를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았던가.